재외국민 투표는 이제 사흘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반전이 됐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본투표가 12일 남았죠. 여론조사는 뭐 1위 문재인 후보의 그 우세가 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구 방송이죠. 지역 TBC 대구 방송이 대구 경북 지역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1위가 보시면요. 홍준표 후보입니다. 31.8%, 안철수 후보가 24.9%, 문재인 후보가 22.8%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대구 출신인데 8.6, 심상정 후보 4.4. 자, 오해하실까봐 이거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미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TK에서 드디어 이제 그 보수 본류를 자처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1위가 나오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쪽 이거는 저것도 약하다 이거예요. 실제 뭐 본인이 뭐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그 뜨거운 열기는 그보다 이상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요, 광주하고 대구라는 데가 정말 정치적으로는요 다양성이 전혀 없는 일색화되는 그런 선거 투표 성향을 보여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80%에서 90% 한 후보에게 거의 그냥 몰아주는 네. 이런 건데 지금 대구 있잖아요. 대구 이렇게 그 표가 뭐냐면 컬러풀 대구예요. 컬러풀 대구. 컬러풀 대구. 근데 지금 뭐 투표 성향 보니까 약간 컬러풀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색화돼 있던 대구가 좀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어떤 지역 대립 구도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가 바라는 거는 TK의 몰표는 어차피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리인데 그럼 그 이외 지역에서의 확장성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 후보가요, 대구 서문시장 또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내 고향 여러분들, 그 T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 대구 방송 보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고향 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선거전 날까지 2번 더 올 겁니다. 대구에서 길을 받아가야지 기가 좀 살아요. 네, 대구 얘기를 하면서 3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예. 80% 정도는 좀 몰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신지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건 지방색 빼야 되는데 자꾸 네. 지방색 붙여가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TK 지역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줘서 대선 이후에 어떤 모색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의 어떤 결집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애매한 입장을 자꾸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반, 보수 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홍준표 후보를 차라리 밀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 현상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본인이 원래 밀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싫어해서 안철수 후보를 밀었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원래 지지를 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새 보면 가운데 찍자 들어간 거 많잖아요. 뭐 누굴 찍으면 누가 된다. 이 홍찍콩이란 말을 만들면서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끝까지 오자구도 아니고요. 사자구도로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지금 기가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타겟층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네. 보수 타겟층 거기에 맞는 얘기들을 쫙쫙쫙 풀어냈어요. 뭐 이제 지난 TV 토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들 그동안 집 나간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용어로 집 나간 토끼들이 다 집으로 지금 돌아오는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할 거다 했는데 오히려 제일 부진한 그런 부진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네. 받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홍준표 후보로서는 바른정당은 아예 지금 대상에도 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를 빼고 사자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이란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니 여기 보면은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바로 원 TK죠. 홍준표 후보는 경남 창녕인가 어딘가 원래 했는데 출생지는 그곳입니다. 거긴데 이제 네. 중고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대구에 와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고향이라고 하지만 지금 유승민 후보는 배신의 그런 프레임을 지금 대구 TK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도 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준표 후보는 이제 바른정당은 더 이상 여러분들 대구 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유승민 후보는 어제 사실은 이 대구 안 가고 서울 홍익대학교의 딸 유담양과 함께 가서 이제 이 유세를 해가지고 네. 이제 수도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유담 씨가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신의원님. 네,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선거전 초반에는 거의 이제 TK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사실 이제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거는요. 사실상 그 보수 정치인으로서 2030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장점이 있었는데 그간에 너무 이제 TK 중심의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수도권에서의 그런 젊은 층에서의 확장력을 스스로 그거를 좀 차단해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따님이 요번에 대학 중간고사 끝내고 나서 이제 유세 합류하면서 또 이제 네. 대학까지 저렇게 유세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서 굉장히 답답한데 거기다 대고 내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안 좋을 홍준표 것 같은데, 후보의 어떤 행보 자체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로 표가 가면 안철수 후보가 낮아지고 또 만약 안철수 후보가 높아지면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가는 표가 또 떨어지는 그런 이게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런 TV 토론을 통한 어떤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것도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동성애랄지 국가보안법이랄지 아니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걸 다 건드려 주니까 보수 후보에서는 굉장히 시원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외에는 확정성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건 좀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퇴직 문제랄지 설거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후보한테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굉장히 지지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네. 홍 후보는 오히려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안철수 후보의 표가 홍 후보한테 가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런 그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특이한 있다.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토론회가 이제 합동 토론회로는 2번 남았습니다. 각자 나가서 하는 토론회는 오늘도 지금 오전에 열렸는데 토론회 덕을 어떻게 보면 또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후보 바로 심상정 후보인데요. TV토론 전후의 지지율을 비교해 본 게 있어요. 네, 보시면 다른 후보들은 하락하거나 아주 조금 올랐는데요. 지금 심상정 후보만 6.5%에서 8.5%로 2%포인트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렇죠. 심상정 후보가 사실 토론을 잘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낮지만 토론에서 보면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질문하는 질문들이 정책이 많았고요. 네거티브로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생긴 것 같고 진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심상정 후보를 옮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일정 부분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지지율에서. 그런 네. 부분 심상정 후보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후원금도 저 토론 이후에 하루에 한 달치 들어온 게 하루에 들어왔대요. 그만큼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정말 진보적 성향 중에 심상정 후보의 정책이라든 심상정 후보가 주장하는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말씀 있다고. 도중에 보면 예. 25일 TV토론 이후 하루 동안에만 평소에 4, 5배 수준의 후원금 왔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결국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당선 가능성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잘해서 저렇게 이제 반응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네네. 한편으로 보면요 양강 구도가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문재인과 안철수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렇게 하니까 심상정한테 좀 밀어줘도 문재인 당선에는 큰 대세는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여유가 오히려 심상정의 그 탄력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상정 후보 이런 말까지 또 합니다. 유머를 좀 섞어서 얘기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제 지역구에서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옳은 말이죠. 사실은 지난 정의당 경선이라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네. 정말 이 TV 토론 이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TV 토론이 모든 것을 지금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네. 이렇게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니까 심상정을 이제 잘 알면은 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가는 표라는 것은 보수라든가 중도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심상정 후보가 10% 이상 넘어설 경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발이 잡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와 찍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 심상정 후보 잘하니까 그쪽에 좀 돌려줘도 당락에는 지장이 없겠네. 그러다가 참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 있다고 그런 경우도 또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진보의 제로섬 게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런 얘기고요.